와, 토트넘 대박입니다. 설마 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2번째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렸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난 후 토트넘의 첫 경기였는데 전날 아스날이 충격적인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 맨시티에게 희망을 주었고, 두 팀 중 어느 팀이라도 승리를 한다면 기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토트넘 희망의 우승은 아닙니다. 경기 전까지 많이 설레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포가 가동되었고 맨시티전에 유독 강한 선수고 토트넘에 꼭 필요했던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의 출전 여부도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손흥민의 득점이 없더라도 맨시티를 잡는다면 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난 시즌 후반기 같은 성적 나온다면 100% 챔스 진출이고, 혹시 모르죠. 그 이상이 될지도. 그런데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도대체 왜? 라인업이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포지션도 있죠. 포로의 출전을 기대했는데 에메르송이었고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다시 출전하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숨이 탁 막혔다고요. 페리시치는 지난 FA컵 경기 때 손흥민과 괜찮았던 경기력이었고, 에메르송은 무슨 약을 먹었던 건지 지난 맨시티전 때부터 골도 넣고 대활약하더니 최소한 수준급 풀백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라인업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확 왔다는 거죠.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그 전술이 토트넘이 항상 패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합만 만들어지면 손흥민이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하고 희생만 하고 평가절하만 되고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요. 수석 코치는 콘테 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전술로 맨시티를 상대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맞춰온 호흡이 더 중요한 거면 그 선택이 맞겠죠. 토트넘은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 에메르송, 페리시치, 호이베르, 벤탄쿠르, 손흥민, 케인, 클루스키 이렇게 3-4-3 전술로 맨시티를 상대했습니다. 맨시티는 오히려 선수 변화가 많았습니다. 먼저 칸셀로는 이제 없는 선수죠. 에데르송 골키퍼부터 리코 루이스, 아케, 아칸지, 카일 워커, 베르나르도 실바, 에르난데스, 마레즈, 그릴리시, 홀란, 알바레즈였습니다. 4-4-2로도 볼 수 있겠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데브라이너가 빠져 있었고 아직 필포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홈구장에서의 저주를 끊어내야 했던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팀인데 벌써 4년 동안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 본 적이 없고 득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40초 만에 토트넘이 순간 역습 기회에 손흥민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선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하더니 또 질주하게 되었고 50m 이상을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수비에 둘러싸이면서 볼을 뺏기게 되었지만 손흥민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는 걸 팬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기는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볼을 소유한 채 주도를 했고 토트넘은 강한 압박을 통해서 위협을 주면서 효율적인 역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점유율은 이미 내주는 거죠. 토트넘은 전혀 밀린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전반 5분에도 견고한 수비를 보이면서 역습이 전개될 때 손흥민이 또 기회가 왔는데 맨시티는 손흥민 대처법을 찾은 듯 그냥 무조건 반칙부터 하고 봤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 케인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벤탄쿠르까지 가세하면서 맨시티 수비수가 어이없는 호이베르에게 패스를 하면서 대박 찬스가 왔습니다. 호이베르는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케인에게 패스를 내주고 곧바로 슈팅을 연결하며 프리미어리그 200호 골, 토트넘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손흥민이 편안히 있었지만 역시나 줄 선수는 아니죠. 오케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또 선제골을 넣었다는 게 어딥니까? 거기다 홈에선 더 무서운 팀이니만큼 매우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밀린다는 느낌 없이 강해 보였습니다. 에메르송이 수비를 겁나게 잘해요. 호이베르, 벤탄쿠르가 정말 많이 뛰면서 커버해주고 압박해주고 다 합니다. 마레즈가 전반 추가 시간에 골대를 맞추면서 정말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토트넘은 전반전만큼은 좋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것 빼고요. 손흥민은 전반전에 역시나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역습 때 주어진 볼 외에는 그냥 고립이었습니다. 토트넘이 1-0으로 앞섰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2주 전에도 4골을 퍼부으면서 굴욕을 선사했잖아요.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기회를 얻는 선수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선수였습니다. 역습 장면이 많이 나올수록 박진감이 더 있어지죠. 손흥민의 컨디션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0여 분 흐를 때까지 여전히 손흥민은 슈팅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64분에 손흥민의 또 한 번 질주가 나오면서 공격 찬스가 왔는데 손흥민은 왼쪽에 있는 페리시치에게 밀어주었고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대1 패스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페리시치는 저 반대쪽 케인에게 강도를 조절하지 못한 채 패스하다가 결국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또 페리시치를 향해서 분노를 하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때까지 슈팅 제로였다고요. 네. 케인의 발에 걸리지 않았을 때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골에 대한 집념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하필 골대 사이에 가랑이가 들어가면서 자칫 끔찍한 사고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얻지 못하자 결국 스스로 마음을 정합니다. 손흥민도 패스를 하지 않고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골문을 위협하는 유효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게 다였습니다. 짜증 지대로네요. 거기다 수도 코치는 손흥민을 후반 85분에 비수마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굳히기는 알겠는데 손흥민은 매우 폼이 좋았고 오히려 쿨레스키가 답답했던 경기였는데 도대체 왜? 참. 손흥민이 교체된 후 토트넘은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전반에 이미 경고들을 받았는데 로메로가 그릴리시에 꽤 넘어가면서 제대로 당했고 파울을 범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기만 한다면 승리였던 상황인데 하필 퇴장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솔직히 좀 겁나죠. 네. 로메로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팀 선수들이 붙게 되었고 혼란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혼란 출전은 했던 선수입니다. 네. 토트넘은 끝까지 사활을 걸고 버티면서 맨시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의 주역은 에메르송이었다고 봅니다. 이 친구 진짜 운이 아니라 집중했을 때 수비 능력은 매우 좋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포로가 에메르송처럼 수비도 잘하면서 공격이 돼야 답이 나오는 건데 포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승리로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과 대화하는 모습에 포착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클래시컬한 경기는 제대로 통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의 전술은 절대로 손흥민이 활약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래도 에메르송이 수비를 잘했어도 포로가 뛰어야 다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맨시티의 경기력은 좋았고 단 한 골을 허용했을 뿐이다라고 의연했고 판정 12들에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수비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골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다. 전반전은 잘 치렀고 후반전은 좋지 않았다. 공을 너무 많이 빼앗겼고 경기를 주도하지도 못했다. 토트넘은 9명의 선수로 수비를 정말 잘했다. 선수단이 환상적이다. 나는 우리가 항상 토트넘전을 상대로 잘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골을 넣을 수가 없고 이기지도 못한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좀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이긴 건 좋은데 손흥민이 폼이 좋으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네요.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말조차 허용이 안 됩니다. 손흥민은 이제부터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도 욕심을 내주길 바라봅니다. 맨유와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차는 더 좁혀졌습니다. not bad. 네. 손흥민 리그골은 레스터 시티전에서 기대해 보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